네, 한양대 2016 모의 논술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한양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지난해 그러니까 2015죠. 2015 그 기출 문제를 풀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문제도 있고 오후 문제가 있죠. 근데 특히나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세한도 문제보다는 경험자하고 감각자가 나오는 그 문제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역대 그랬습니다. 그 논술 전형에 있어서 상당히 좀 완성도 높은 문제를 출제를 했었고, 그 여타 학교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과거의 어떤 건국대라든가 이런 어떤 그 건동급 라인의 대학들이 주로 연세대나 고려대의 문제 유형과 조금 유사하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시 전형을 응시함에 있어서 사실 그 잘못된 방법인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대학의 유형만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과거의 건대는 상당히 그 고려대와 좀 유사했습니다. 좀 약간 마이너 버전이었죠. 그래서 고려대 논술 문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건대까지 함께 준비하는 이런 식의 조금 이제 그런 형태가 좀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한양대는 좀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를 했었어요. 이를테면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가 아니라 논제가 요구하는 어떤 내용만을 서술형으로 표기해야 되는 오늘날의 어떤 논술 유형에서도 꿋꿋하게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몇 자 이내로 기술하시오라는 식의 문제를 한양대가 과거에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출제한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아주 용감하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최저를 폐지를 했죠. 그래서 대다수가 뭐 최저가 없다고 해도 결국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선발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내신 등급이 상당히 좀 낮은 학생들도 합격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 학생들이 대학에 과연 잘 적응을 해서 다닐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에요. 역시나 논술이라는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인 만큼 굉장히 그 저력이 대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한양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제 표면적으로 문제가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의 내용을 근거로 나와 다에 나타난 각각의 시간 특성을 설명하고 가 지문의 밑줄 친 기읍과 니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이게 지금 무려 1000자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뭐 100점 심플합니다. 문제 하나를 가지고 만점을 요구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하나지만 지금 잘 보시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문제가 지금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자, 가에 근거하여 나와 다에 나타난 시간의 특성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설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라는 거를 딱 기준 삼아서 이 가의 기준을 가지고 나와 다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자, 잘 들으세요. 이건 지금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겠죠. 첫 번째는 가에 근거해서 나와 다를 설명하는 거니까 근거하여 설명하시오라는 유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와 다를 지금 설명하려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자, 우리가 너 어떤 거 먹을래? 라고 지금 메뉴를 두 개를 갖다 놨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두 개를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가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라는 유형과 그 다음 또 하나 나와 다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비교하시오. 즉 비교하시오 유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된 게 첫 번째 어떤 요구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을 보면 가 지문에 밑줄 친 기읍과 니은, 친절하게 지금 밑줄을 쳐놨네요, 출제자가. 자, 기읍과 니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례는 이제 누구 겁니까? 그렇죠. 오롯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죠. 따라서 지금 기읍과 니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얘기해라. 이거는 일종의 자기 견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정말 논술에 대한 오해입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논술 그러면 자기 생각 쓰는 거 아니야?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논술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 뭐 자기 견해, 그럼 정말 자기 견해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자기 견해는 말 그대로 사람들마다 어때요? 각자의 생각과 견해는 다 다르겠죠. 그죠? 자, 인간에게는 이런 어떤 주관적인 어떤 기준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잣대나 기준 없이 어떻게 개개인의 생각을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이 논술에서 요구하는 자기 견해라는 건 말이죠. 무한정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운다리, 일종의 어떤 그 사고의 어떤 영역을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마치 주관식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객관식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까 음식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너 오늘 뭐 먹을 거야? 이렇게 그냥 생뚱맞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도 이렇고 면 요리는 이제 면 음식은 더 이상 먹기 싫다는 사람도 주변에 있고, 근데 국물은 좀 날씨가 이래서 국물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반찬도 어때야 될 것, 이런 조건들을 주면서 그 조건에 부합되는 너의 메뉴, 너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이제 논술 시험에서 요구하는 자기 견해이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생각해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기읍과 니은에 합당한 그런 어떤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2016 모의논술 같은 경우에 작년 기출문제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양대 관심 정말 많았잖아요. 이게 최저 없이 야 정말 논술만 잘 쓰면 수능과 무관하게 대학 갈 수 있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사실 뭐 최저가 없는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명문대였죠. 그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그 자기 견해를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의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읍과 니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 스키마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 풀어본 학생이라면 더더욱 공감을 하겠지만, 여기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면 이게 만약에 실전이었다고 친다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당락이 결정이 되죠. 어차피 첫 번째 요구사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가의 내용을 근거로 나다에 나타난 시간의 특성을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쵸? 그 다음 그 가의 기준에 의거해서 어차피 나와 다는 가에서 얘기한 항목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고 다는 여기에 해당되고 둘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논술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첫 번째 요구사항은 어렵지 않게 풀 텐데, 문제는 이 기읍과 니은의 구체적 사례를 여러분들이 자기 견해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논제를 분석을 했으니까 전체적인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단계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뭐죠? 그렇죠. 1단계는, 자, 1단계는 지금 기본적으로 제시문 가를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제시문 가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어떤 공통주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공통주제를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지금 뭐 논제가 힌트를 주기를 나와 다에 나타난 각각 시간의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단계는, 이 1단계 기준에 의해서, 자, 가에 의해, 가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누구와 누구를? 나와 다를. 그죠? 비교를 해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3단계는, 자, 이렇게 비교한 것에 대한 당연히 어떤 근거가 필요할 겁니다. 그 근거는 당연히 나와 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해서 발췌를 해서 요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4단계와 5단계는 단순합니다. 4단계는 논제가 요구하듯이 그 각각 밑줄에 대한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까지 덧붙이면 이 5단계에 의해서 이 문제는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제시문을 한번 독해를 해보도록 하죠. 봅시다. 자, 에펠탑에 의해 표현된 시간이 찰나요. 규칙적인 째깍거림 천편일률적인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였다면 거기 좀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해를 할 때 너무 텍스트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제시문은 상당히 구조적인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시적인 틀 내에서 문맥적인 의미를 좀 해석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에 너무나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논술에서 출제되는 모든 제시문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서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없는 글들을 출제자가 상관 있게끔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좀 독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문장이 쭉 있는데 딱 끊어서 앞뒤의 문맥적 흐름이 반면으로 연결된다면, 반면이란 건 바로 뭐야? 앞과 뒤가 반대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앞 구절에서 뭐라고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뭔 얘기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반면 뒤의 내용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어차피 이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유기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반면 좀 넣어주세요. 반면 넣어주시고요. 자,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표현되는 시간은 때로는 하루가 287쪽이나 이어지고 또 때로는 몇 년이 속삭임 한 번 없이 지나칠 수 있을 만큼 뭐했다? 다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시문 가의 첫 번째 문장은 표면적으로 하나의 문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두 가지 문장이 지금 들어가 있죠.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고 둘은 지금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프루스트 소설에서 표현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어떻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루가 287쪽이나 이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몇 년이 속삭임 한 번으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절대적이지 않고 어때요? 상대적이고 좀 불역적인 겁니까? 가역적인 겁니까? 그렇죠. 좀 가역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필자는 다양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시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좀 다양하지 않고 획일화되어 있고 단순화되어 있고 좀 불역적이고 좀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하겠죠. 자, 그걸 염두하면서 그럼 에펠탑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에펠탑에 의해 표현된 시간이 찰나요. 규칙적인 째깍거림. 천편일률적인 24시간. 그렇죠. 그럼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에 얘기하고 있는 건 말이죠. 시간이라는 것도 이렇게 뭔가 절대적 개념의 시간이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상대적 개념. 또는 뭔가 좀 불역적인 어떤 시간도 있다면 가역적인 시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온 시간은 에펠탑에 있는 시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몇 시야라고 할 때 그 시간이죠. 무언의 약속이죠.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에. 그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시간이 제각각 다르다면 그건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어떤 시계를 얘기한다면 이제 프루스트의 소설이니까 문학작품에 나오는 소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학작품에 나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물론 둘은 좀 다르긴 할 겁니다. 자, 계속하죠. 자, 이렇게라고 지금 지시어를 쓰고 있네요.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또는 이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해 주는데 어디까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시간은 한편으로는 더할 수 없이 공적이고 획일화되었으며 끊어주세요. 자, 여기 지금 누구를 요약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에펠탑 구절을 지금 요약하고 있죠. 즉, 에펠탑하고 관련된 시간들은 전부 다 뭐냐? 굉장히 공적이고, 그렇죠. 사적이지 않지. 공적, 약속이니까. 공적이고 획일화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자, 이제 프루스트 걸 요약하네요. 자, 또 한편으로는 프루스트에서처럼 더할 수 없이 사적이고 독특하고 그 영혼만의 시간으로 국한되었다 돼 있죠? 자, 국한에서 좀 끊어주시고요. 자, 지금 끊어준 부분까지가 첫 번째 문장을 완전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맥락이 보이네요. 제시문 가가 일단 얘기하고 있는 시간은 말이죠. 뭔가 좀 공적인 시간이 있고 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좀 획일화될 수밖에 없고요. 공적인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좀,
불역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네요. 그에 반해서 이제 사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사적인 시간도 있고 어떤 영혼의 시간이다라는 좀 멋진 표현을 지금 쓰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절대적이고 직선적이고 연대기적이며 수량화될 수 있는 시간을 주관하는 신은 크로노스였다. 그러니까 앞에 거 시간을 얘기하네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에펠탑하고 관련된 시간들은 전부 다 크로노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시간의 신, 훨씬 다채롭고 파악하기 힘든 카이로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좀 끊어주세요. 크게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문단이 한번 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미리 좀 풀어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까지는 상당히 좀 객관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문이니 논설문이니라고 묻는다면 여기까지는 설명문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양면성, 시간의 어떤 두 가지 측면, 그죠? 또는 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어떤 관점을 지금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에 가까운데, 자, 그 다음부터 보시면 말이죠. 권력은 크로노스에 매우 우호적이며, 자,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필자의, 이 글을 쓴 필자의 어떤 생각, 어떤 의도가 지금 좀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자, 권력은 크로노스에 매우 우호적이며, 이런 절대적인 시간에 우호적이며,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동시성을 추구한다.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죠. 자, 그럼 당연히 이것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상술문이 나오든가. 즉, 이 말은 다시 말해 어떤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의 사례가 나와야 되겠죠. 예시. 이를테면은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크로노스적 시간, 이를테면 뭐 동시적이고 절대적이고 획일화된 시간을 왜 좋아하며, 그죠? 그것이 왜 정치력, 고도의 정치력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례가 나와야 될 텐데. 자, 봅시다. 파시스트 국가들의, 그렇죠. 파시스트 나오네요. 앞에 우리 가령이라는 접속 한번 좀 넣어봅시다, 여러분들. 가령 파시스트 국가들의 거대한 규모의 일사불란한 체조에서부터, 그렇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왜 북한 관련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군사 서열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때요? 그렇죠. 발을 착착 맞추면서 걸어가죠. 행진을 할 때, 행군을 할 때, 뭐 이런 것들도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시스트 국가들의 거대한 규모의 일사불란한 체조에서부터, 그러니까 파시스트 국가면 이제 이를테면 그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엘리트주의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당입니다. 그죠? 어떤 공산당 또는 사회계열 당이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어떤 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그 엘리트리즘의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상징적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일 텐데. 자, 그다음 봅시다. 하이 히틀러 경내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전체주의 국가들. 좋은 표현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자, 전체주의 국가들은 이 동시성을 찬양해 마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전체주의 속에서 전체주의가 갖고 있는 무서움이 뭡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과거에 어떤 군사 독재 시절, 군부 문화, 어떤 전체주의, 어떤 획일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개성이라든가 튀는 건 용납하지 않는 뭐 그런 시절이 우리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죠? 그랬었고 어떤 그 엄격한 수직적인 어떤 서열 문화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가 개인의 어떤 의사는 무시될 수밖에 없죠. 어떤 집단의 논리에 의해서. 그죠? 그러기 위해서 보통 이런 그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좀 활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계속 봅시다. 밑줄이 드디어 나옵니다. 동시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문장은 지금 이제 예시가 아니고 앞에서 했던 얘기를 풀어서 반복 상술하려는 의도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다가 접속을 하나 넣는다면 뭐 직이라든가 이런 거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즉, 동시성은 개인을 집단 속에 포섭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욕구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각가지 고유의 시간들을, 그러니까 개개인의 시간들을
단일한 세계 시간으로 뭐 해버리는 거야? 희석시켜.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죠? 희석시켜버리려는 목적을 감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뭐 하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제시문가의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제시문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시문가를 요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는 시간 자체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절대적인 시간도 있고 뭐도 있다? 상대적인 시간도 있다라는 거. 지금 이 표현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설명하기 위한 의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어떤 시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또는 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 이거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요약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크로노스적 시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필자가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체주의 국가, 그죠? 그런 전체주의적이고, 뭔가 개인의 어떤 그런 자발성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개성이라든가, 개인의 자유를 좀 억압하고자 하는 어떤 전체주의 또는 엘리트리즘의 어떤 그런 어떤 국가에서는 이런 절대적 시간성, 크로노스적 시간을 이용해서 좀 압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좋은 사례는 아니겠습니다. 좋은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한 그 반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한 학급에 교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교사가 아니라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초반의 어떤 교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염두해보고 굉장히 좀 치열한 어떤 입시 경쟁, 서열화 경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급이 여러 학급이 있잖아요. 그죠? 고3 학급들이 뭐 1반부터 몇 반까지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반에 담임으로써 교사들끼리에도 어떤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평균이 우리 반이 더 잘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교사로서 그 학급의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전체주의라는 어떤 명목 하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유 같은 건 좀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모의고사 뭐 평균 90점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뛰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적인 어떤 뭐 얘기들은 다 부정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아주 절대적인 크로노스적 시간을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급에 등교하는 시간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교칙에서 정해놓은 등교 시간은 뭐 8시 10분이라면 우리는 이번에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뭐 우리는 무조건 7시까지 등교한다. 그러니까 7시에서 뭐 단 1분이라도 늦으면 늦을 때마다 몇 대를 맞을 거야. 혹은 뭐 벌금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학생들을 그 시간적 기준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야. 학생들 개개인에게는 굉장히 그 시간이라는 게 개인적 시간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일을 빨리 나가시는 뭐 그래서 평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는 그 아침에 7시에서 뭐 한 7시 한 30분 사이에 아침 식사를 아버지와 같이 하면서 뭐 오늘은 어땠어? 어제는 어땠어? 뭐 오늘은 비 온다는데 조심하세요. 이런 어떤 학생에게는 그 시간이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값진 시간일지 몰라도 이런 획일화되고 전체주의화된 어떤 집단 내에서의 크로노스적 시간은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넌 무조건 7시까지 학교에 와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적절한 예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어떤 통제를 목표로 하기 위한, 그죠? 어떤 개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크로노스적 시간이 악용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필자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하죠. 이에 반해 카이로스는 타이밍의 신, 기회의 신이요, 행과 불행, 길조와 흉조 같은 시간의 서로 다른 측면들의 신이었다. 질적인 시간이라고 할까? 그러면 이게 질적인 거면 크로노스적 시간은 뭐가 되는가요? 그렇죠. 양적인 시간, 수량적인, 정량적인 시간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요약을 할 때, 요약이라는 것이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그 요약은 패러프라이징이잖아요. 서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압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어로 재구성을 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하죠. 카이로스적인 시간에는 대양의 밀물과 썰물의 흐름 같은, 문학적이네요. 그죠? 사상과 음악의 이미지와 순간적인 예술적 영감이 들고 남아있다.
만 가지 빛깔의 예술가들. 자, 밑줄 나왔습니다. 만 가지 빛깔의 예술가들이 지배적인 크로노스적 시간의 헤게모니에 그런 어떤 권력과 힘에 오랫동안 저항해 온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랬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런 절대적인 시간에 저항하고 거부했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없어야 문제를 낼 테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제시문가에 대한 공략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밑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시문가에서. 자, 그러면 이제 나와 다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갑시다.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어차피 나와 다 둘 중에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카이로스적인 시간이겠죠. 그래서 요건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미리 풀어보지 않은 학생이라면 지금 한번 잠깐 정지시키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지금 제시문 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물리적 계측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측을 해야 되는 수단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주관적이어야 됩니까? 객관적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표준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제시문 나는 뭐에 대한 얘기죠? 어떤 카이로스적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제시문 다는 어때요? 너를 만난 날은 날개 달린 날입니다. 참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네요. 현실이 사라지고 다른 현실이 태어난 날. 그러니까 그날은 초현실의 날이다. 훨훨. 날아오르던 날이고 너를 만난 날은 만신창이가 되어 여름을 힘겹게 보내고 문득 가을이 오던 날 너를 만난 날은 필연의 날이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어때요? 내 어깨 죽지에 문득 날개가 돋던 날 너를 만나던 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따라갈 필요 없이 한마디로 그만큼 나에게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너를 만난 날이라고 하니까 날도 결국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를 만난 날은 내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크로스적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떤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뭐라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제시문가를 요약을 해야 되는데, 자, 제시문가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의 무엇에 대해서? 어떤 시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도 원래 존재하던 건 아닙니다. 그죠? 인간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위해서,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낸 것이지, 사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외부 상황의 변화라는 것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뭔가 어떤 집단, 사회를 결성을 하고 나아가 어떤 항상성, 항상성에 의해서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어찌됐건 이 시간이 이 필자에 의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시간으로 지금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이걸 지금 요약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크로스는 나쁜 거야 이렇게 갈지도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시문가를 요약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덩어리로 요약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 제시문이 얘기하고 있는 시간의 그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로스적 시간이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자면 매우 객관적이고 모두에게 어떻습니까? 공평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군대를 입대해야 될 남학생이나 일부의 여학생이 있다면, 그죠? 누구에게는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짧게 가고, 돈이 없는 사람이 길게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적 시간이라는 건 매우,
어떻게 보자면 매우 평등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전체주의적 의도를 가진 권력 집단이 뭐 한다라는, 악용한다라는 것에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무려 1000자짜리입니다. 1000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2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해야 될 게, 그런데 이 크로노스적 시간이 뭐 될 수도 있다. 아까 우리가 제시문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어떤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권력에 의해서 악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 시간을 수단 삼아 어떻습니까? 민중이나, 어떤 국민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죠. 매우 사적인 것이고 매우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감정이라든가 혹은 뭔가 이렇게 자유를 갖다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는데, 특히나 그런 영역들이 당연히 뭘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장르 중에 하나인 예술이겠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문 가를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나와 다를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나다는 모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에 반해 이제 지금 나가 계측수단으로서의 어떤 표준적 기준으로서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는 제시문가가 얘기하는 크로스적 시간에 해당이 되며, 다는 지금 너와 만난 그 날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적 시간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다소간의 어떤 그 글이 세련되고 조금 그렇지 못하고 좀 거칠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감점 요인 없이 여기까지는 제대로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밑줄에 해당되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언급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례, 기획은 바로 뭡니까? 고유의 시간들을 어때요? 단일한 세계 시간으로 희석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뭔가 어떤 전체주의적인 어떤 악용, 그런 어떤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학급의 얘기를 한 것처럼, 자, 어떤 억압의 어떤 기준으로서의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시문 선생님이 쓰신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보면 그 시가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하드코어예요. 하드코어. 좀 잔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죠? 그날이 와서 막 한강수가 용수치고 그러면은 나는 그 종로의 인경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의 머리로 때려 박겠대요. 여러분들, 종로의 인경하면 머릿속에서 이제 보신각종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종로의 인경을 종은 뭐로 쳐야 됩니까? 당연히 보신각, 여러분들 그 새해 올 때 보신각 종을 뭐로 치죠? 타종 행사. 이걸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걸 이렇게 서울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때려박고 그러지 않잖아, 당연히. 그지? 자, 그런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내가 와서 그 종을 내가 머리로 울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막 머리가 깨어지고 막 이런 어떤 내용들 나옵니다. 이연은 한술 더 뜨죠? 그날이 오면 뭐합니까? 산채로 나의 가죽을 뭐합니까? 벗깁니다. 그죠? 역대 그 공포영화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미장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걸로 이제 뭘 만드는 거야? 북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핏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그 북을 막 치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다라는 그 기쁨을 외치고 싶다. 이렇게 아주 끔찍한 얘기를 지금 써놓은 시인데, 물론 뭐 제가 희화화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시가 제가 왜 떠오르냐면, 왜 광복이 왔을 때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때려 박고 싶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로의 인경은 말이죠,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통행금지를 알리는 그런 그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날 치자면 일종의 어떤 그 시그널이나 사이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광복한 이후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때도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립투사들, 그 다음에 반정부 인사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민중을 좀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 통행금지 시간을 정해놨죠.
그래서 그 통행 금지를 알리고 해제하고 하는 기능을 하던 게 바로 뭐냐면 종로의 인경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보신각종. 근데 넓은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에서 해석하게 된다면 결국 시간적인 어떤 그 하루 내에서 어떤 통행 금지, 이것을 조금 더 역사적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자유를 뭐한 박탈당한 것을 상징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시인은 말입니다. 그 시적 화자는 우리 조국이 광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달려가서 내 머리가 깨진 한이 있더라도 그 종을 올려서 통행 금지가 해제됐다. 즉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던 것이 해제가 됐다는 걸 갖다가 나타내고 싶다. 뭐 이런 걸 지금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품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시를 보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시적 화자는 극장에 있습니다. 어두침침한 극장에 있죠. 지금은 그런 유치한 짓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때는 극장에 딱 가면 대한 뉴스 그러면서 뉴스를 틀어주죠.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친정부적인 어떤 뉴스고, 그죠?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불합리한 것들은 다 외면하고, 뭐 우리나라가 수출을 갖다가 몇 조 원 달성을 했다. 그래서 그 공장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렇게 뭐 악수하고 뭐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사실은 나의 지금 자유가 억압되고 있고 내가 지금 아주 핍박받으며 살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몇 조 원 달성한 거, 뭐 국가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당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민생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대중을 어떤 그 눈속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뉴스를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극장 그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시를 보면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서 뭐 합니까? 화면에 나오는 애국가를 보면서 요거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적 화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정작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새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그죠? 아주 자유분방하게 날아오르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획일화된 어떤 사회 속에서 국회에 대해서 경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러면 또 앉아야 되고, 이런 어떤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국기 개양식, 그러니까 국기가 아침이 되면 올라가고 또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기가 내려오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길에 서서 뭐 해야 됩니까? 요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최근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 국제 영화라, 국제 시장이죠. 국제 영화일 수는 없겠죠. 국제 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그와 유사한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국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은 길에 서서, 물론 취진조십시다 라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이것 또한 어떤 크로노스적, 절대적 시간을 결국은 국민을 통제하고 민중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시문 이제 가에서 밑줄 니은의 사례를 좀 떠올리셔야 되는데, 자, 니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 가지 빛깔의 예술가들. 첫 번째 조건은 예술가들입니다. 지배적인 크로노스적 시계의 시간의 헤게모니에 오랫동안 저항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이런 어떤 절대적 시간에 저항을 한 겁니다. 자, 누가?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문학작품이나 또는 뭐 예술작품을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단적인 예로 우리 그 억압의 시절 하면은 뭐 우리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 그죠? 뭐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억압의 시절을 다룬 작품들 보면 주로 이런 발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냐면 인간사를 자연의 어떤 규칙성과 좀 동일시해서 지금은 눈이 내리는 겨울입니다. 그러나 이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죠? 봄이 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또는 지금은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그러나 이 밤이 지나면 뭐가 오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올 거야라는 그런 발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은 그런 규칙성을 통해서 돌아갑니다만은 내 인생이 지금 절망적이라고 해서 희망이 온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그런 식의 어떤 시간의 변형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작품들을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우리 이육사 시인의 광해라는 작품 보면 어때요? 지금 눈 내리고 그죠? 매화향기 홀로 가득하니라는 그런 구절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어떤 시간의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변형을 통해서 뭔가 억압적인 어떤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작품들을 여러분들 좀 떠올려 보시면 어렵지 않게 답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